안녕하세요. 생활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 집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집이었는데 1977년에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. 근데 이 가족분들이 여기에 처음 이 집을 짓고 들어와서 사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추억이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허물기가 좀 그런 거예요. 어린 시절 막 다 살아왔던 추억들이 있고 그 자녀분들이.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그 집이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좀 살리면서 조금 더 요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좀 고쳐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노년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. 그런 삶 자체가. 근데 이제 예전은 그 당시에는 조금 뭔가 이제 불편한 부분들, 그래서 계단 높이라든지 뭐 방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진행되었던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. 일단은 옛날에 그 당시 집들은 그 법적으로 방공호가 필요로 했어요. 그 200제곱미터 한 60평 정도 되는 집들부터는 이제 방공호가 필요해서 지하가 이제 공간에 이제 맨 밑에 층에 방공호로 있어야 되는 구조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하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 반지하가,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고객분이 가장 이제 좀 걱정하셨던 부분은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지하니까 누수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 지하 이렇게 물을 잡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뭐 거기를 잘 이제 뭐 집수정이라든지 뭔가 물을 빼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건물의 지하 경계를 조금 더 저희가 뭐 이제 방수를 하면서 확장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,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원하셨고,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그 생활 패턴 자체가 그 주방 중심이 아니고, 그러니까 주방이 항상 북쪽에 가 있어요. 옛날에 뭐 아파트들도 그렇고, 그러니까 이제 거실 중심으로 TV 보는 이제 문화가 더 그랬다면은 중심이었다면은 요새는 오히려 이제 노년이 되셨으니까 그 집주인분이 이제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공간에서 이제 활용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당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확장되고 좀 전체적으로 중심 공간이 될 수 있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서 좀 이제 변경을 해봤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두 가지인데, 그러니까 정말 기능적인 뭐 누수, 단열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기능적인 게 있었고, 거기 플러스 삶의 질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이제 뭐 중심 공간이 어디냐, 그리고 뭐 이제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되느냐, 식당 같은 데 중심으로 하고 뭐 오는 계단도 편리하게 만들어드리고, 이제 이런 것들이 계획 단계에서 가장 초점을 많이 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지하는 거의 활용도가 없이 창고 정도로만 쓸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옛날에 방공호 겸 뭐 연탄 넣어놓는 보일러실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, 그냥 그거를 공간을 이제 쓰시려고 장판이라는 걸 해놓으셨는데, 이제 보면은 다 곰팡이 쓰러져 있고 밑에 이제 좀 축축하기도 하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좀 심각해. 지하는 다 그런 것 같아요. 뭐 예전 건물들 사실 지금도 제대로 안 하면 지하는 누수가 워낙 잘 발생하는 곳이어서 그런 게 있었고, 그냥 뭐 옥상 같은 데도 방수를 하긴 했지만 이제 누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.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 이제 방수를 하고 또 그게 방수가 또 이제 망가지니까 그 위에 또 다시 방수하고 다시 방수하다 보니까 두께도 엄청 두꺼워졌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시멘트 같은 걸 또 바르고 또 위에 또 시멘트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, 그러면은 굉장히 건물도 무거워지거든요. 그래서 구조도 사실은 보강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수를 하려고
방수하고 콘크리트 치고 방수하고 콘크리트 또 붓고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옥상층이 엄청 그렇게 해서 두꺼워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서는 이게 하중으로는 굉장히 불안하니까 보강을 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.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갔을 때 굉장히 조금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. 기본적으로는 사실 70년대 집인데 되게 그 당시에 고급 주택이었어요. 왜냐면 거기 주차장이 실내 주차장이 있더라고요. 지금 가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었던 거죠. 지하 주차장이 있었던 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었고,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고급 주택이었다는 거를 증명해주는. 집 자체는 그래도 그 당시에 되게 열심히 잘 지어놔서 벽 두께나 이런 것들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,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개조를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사를 중간중간 했는데 이게 연화조는 이제 그냥 막 벽을 허물거나 이러면 다 구조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, 이제 일부 조금씩 막 이렇게 뚫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보니까 철거를 해보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조금 그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강 작업도 같이 진행됐었죠. 지하 주차장과 잘 지은 집인데도 조금 보강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가 공사를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, 철거를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여름을 좀 최대한 피하려고 일찍 땡긴 건데, 그래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비가 오면은 이제 방수하기 전에 사실 비가 오면은 되게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말 다행인 거는 방수 다 작업 끝나고 비가 이제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방수 작업에 대한 테스트를 여름 동안에 할 수 있었고, 그 뒤로 이제 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외부 작업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긴 한데,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일정에 맞춰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. 거의 이제 고객분들의 뭐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려고 했지만, 그래도 저희도 이게 정말 이제 애정을 갖고 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거실도 훨씬 개방감이 있어졌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식당 공간이 옛날에는 이제 날개벽이나 이런 거에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개방적이게 변했거든요. 그래서 가족분들 모여서 뭔가 이제 같이 즐기시기에는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, 또 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 2층에 서재방이 되게 층고를 높은 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책장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이런 서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고객분들도 좋아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마당이랑 그 외부 공간의 출입구를 조금 개선을 했거든요. 그리고 담장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 동네에서 개방적이면서 이제 보안도 좀 지킬 수 있게 외부를 펜스를 다시 했는데, 이제 주차 자동문이 일단은 있었어요. 저희도 처음 그걸 써봤는데 정말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이제 그 문 하나로만도 이제 다 5m씩 이렇게 활짝 열리는 그런 주차 문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이제 공간 활용도를,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접힐 때 이렇게 그 뒷공간들이 문이 접히면서 못 쓰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슬라이딩 도어여가지고 공간 이제 뒷공간까지 주차가 다 이제 들어가도 이제 간섭이 안 되는. 그래서 그런 거 저희도 처음 써봤는데 되게 성능이 좋았고,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 동선이 예전에는 조금 되게 가파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훨씬 완만하게 바꿔서 제가 올라가도 편할 정도로 지금 개선이 돼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, 저도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색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설계할 때 많이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, 이제 또 현장에서 색깔을 칠해보면 햇빛에 따라 그림자에 따라서 그것들이 막 계속 달라져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주 고객분들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했지만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생겨서, 그러니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. 저희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또 협의해가지고 이게 좋을까 이제 샘플로 칠해보고, 그래서
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외부에 첨화했었던 컬러 스테인리스 강판이랑 건물 외벽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벽돌, 적벽돌 색깔이랑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화롭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고, 밤에 약간 커피숍 같은 느낌? 연남동 뭐 그런 느낌? 이런 게 좋더라고요. 네, 이거를 이제 저희의 비밀, 여기에 이제 나왔으면 이제 비밀이 아니겠네요. 그 비밀은 네, 이걸 공개해드리면 한 3억 초반 정도 소요가 됐고요. 평수로는 실내 면적으로는 한 70평 정도? 지금 뭐 테라스 같은 거나 외부를 포함하면 좀 더 넓어서 사실 그러니까 평당으로 계산하기 조금 어려운데, 그래서 전체 한 70평 정도 되고, 그래서 설계비는 별도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금액에 따라서 이제 요청을 드렸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총 비용이 한 3억 초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부가세는 또 별도입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랜 좀 추억이 담긴 공간일수록 그거를 고쳐서 이제 워낙 오래된 공간들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르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기능적으로나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슈 자체가 옛날에는 완전히 새로 이제 다 짓는 그런 게 더 주였다면, 지금은 더 이제 그런 가치를 더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걸 좀 살려서 하는 것들이 더 좀 풍요로운 이제 삶도 만들 수 있고, 이제 공간적으로 풍요롭고, 이제 그것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조금 더 사랑을 많이 하셨던 추억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리모델링이 정말 그런 쪽으로는 되게 좋은 그 방향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. 네, 그래서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제 막 아예 그 신축보다는 이런 식으로 더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유가 아무래도 그 개인들의 삶이지만 그런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좀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건물들이 아파트도 비슷하고 이제 뭐 이제 어떤 다가구나 이런 것들 좀 비슷하게 많이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, 그래도 하여간 이런 옛날 주택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그런 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개선하는 것도 정말 삶의 질이나 이런 도시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충분한 자금을 한번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은 리모델링을 이제 정말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표면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상업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해도 어차피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유명한 동네 뭐 연남동이나 이런데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커피숍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해서 많이 쓰잖아요. 그런 것들은 되게 그 건물도 예쁘고 좋고 이제 사실 비용도 오히려 주택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. 뭐 창문이라든지 뭐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약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살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표피적인,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업 공간의 그 표피적인 마감도 되게 좋은 거지만 이제 삶이 담기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이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. 대신에 이제 삶의 질은 진짜 확실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,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적절한 예상을 짜보시는 게 일단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사실은 또 이제 생활건축 같이 이렇게 경험이 좀 많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셔야 이게 사실 경험에 많이 좀 이제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이거는 철거를 해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어필을 한번 해보고요.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, 설계 기간이 있고 또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총 사업 수행 기간이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은 한 설계는 길면 길수록 한 그래도 최소한 2-3달 정도 확보하시는 게 좋고, 공사도 이 정도 규모는 한 3달 정도를 보셔서
그런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사나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길고 여유 있고 이렇게 보시면 공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후에 충분히 이제 그런 삶의 질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오늘은 신사동 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생활건축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